라디오 서울 특집 방송 2021 세금 보고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이용돈입니다. 오늘 이 특집 방송 시간은요,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와 라디오 서울 방송 한국TV가 함께 마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경험하신 전 세계적인 유행병 팬데믹 상황 아래서 보낸 2020년도의 세금 보고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수 있고 또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저희들은 이민자의 특성상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금 보고 시기가 되면 궁금증도 더 많아지고 최신 정보도 필요할 텐데요. 오늘 2시간 특집으로 만들어드리는 이 시간,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최고 에이스 회계사님들 모시고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회계사님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한박 웃음들을 지으셨는데요. 네, 잠시 후 그 에이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행사는 미슐린 가이드에 선정된 LA 명품 한식당 소반, 또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선구자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른 벌금 CMM 기독의료 상조회에 문의하세요. 기독의료 상조회에서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참여하시는 회계사님들께서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이 있고, 질문을 또 필요로 하실 때는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우선은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이디 찾기에서 RS1650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챗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챗을 들어오시려면 라디오 서울 120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전화 213-382-1650, 213-382-1650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의 질문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모신 네 분의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의 회원님들입니다. 우선 저스틴 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조한옥 CPA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최준선 CPA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상용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오늘 저스틴 로 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회장 저스틴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께 세금 보고 세미나를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 쏟아져 나오는 정책 변화, 정부 혜택, 그리고 변화무쌍한 입법의 변경으로 인해 상당히 혼동된 상황인데요.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혜택을 놓치고 마는 결과가 되죠. 따라서 저희 협회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이처럼 발을 벗고 나서면서 우리 참석하신 강사님께서는 아주 명강의로 각 분야의 권위자이시며 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아주 훌륭하신 CPA이십니다. 올해 성공적인 세금 보고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 생방송을 잘 청취하셔서 궁금증도 풀고 또한 절세의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기를 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이번 2020년 일반 납세자에게 가장 크게 미치는 연방정부의 혜택은 아마 스티뮬러스 책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후에 강사께서 자세히 발표를 하실 거므로 저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가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올해 새로운 캘리포니아 세금이라면 건강보험의 의무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가입하지 않는 분께서는 기본소득이 넘는 경우 상당한 페널티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하지만 이거는 회사인 고용주는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를 들어야 되는데요. 개인이 건강보험이 없으면 1인당 750불, 자녀인 경우에는 375불, 또는 총소득의 기본소득이 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 2.5%까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꼭 미니멈이라도 건강보험을 드셔서 세금 보고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게끔 지금 안 드셨다면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주 혜택으로는 여태까지 연방정부와 같이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를 갖고 있는 납세자만이 그 언디드 인컴 텍스 크레딧이라고 저소득 크레딧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ITIN 즉 소셜이 없어도 텍스 아이디만 갖고도 저소득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 세금 보고에 3,027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가주 개인 세율은 1%에서 12.3%까지 되어 있고요. 코퍼레이션율은 그대로 8.84%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저스틴 우리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내용을 먼저 좀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회계사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게 지금 네 분 다 굉장히 바쁘실 시기이신데 정말 많은 우리 한인 청취자분들께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개인소득세 변경사항 업데이트된 것을 우리 조한옥 CPA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동안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보내주시면요.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하나 그 질문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라이브 챗 그리고 전화로 또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올해 그 세금 보고할 때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 중에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에 그 1차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스티뮬러스 페이먼트이라고도 알고 계실 텐데요. 1인당 1,200불, 부부 기준 2,400불, 그리고 자녀당 500불,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싱글 기준 600불, 부부 기준 1,200불, 그리고 퀄리파잉 차일드에 대해서 600불씩 이렇게 지급을 받으셨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계산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은퇴 플랜을 이번에 코비드 19 영향을 받아 이제 인출하셨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10%의 벌금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2019년 소득과 2020년 소득 중 유리한 금액으로 어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은 너무 소득이 적으면은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2020년도에 일을 못 하셨을 경우에 2019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이제 교육자들,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 에듀케이터 익스펜스로 공제할 수 있는 그 대상에 그 코비드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구입했던 개인 장비라든지 소모품 지출에 대한 것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도 기부금에 대해서 300불까지 표준공제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그 IRA 은퇴연금 불입에 대한 기존의 70.5세 연령 제한이 폐지됐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sick leave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매년 그 인플레이션 어저스먼트에 따라서 매년 이 소득 기준이 바뀌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득공제 또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상 업데이트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간단히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전년과는 많이 확연히 달라진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네. 작년도에는 저희가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네 분의 CPA 또 우리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의 CPA 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지금 이제 조한옥 CPA께서 이제 업데이트된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챗으로 또 전화 213-382-16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한욱 CPA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득이 없어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EIP라는 거요. 네. 그 1번, 2번 모두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1200, 600 못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네, 1200, 600. 예. 세금 보고를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정부에서 네네. 정보가 없어서 이제 그 이코노미 임팩트 페이먼트를 하지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네네. 못 받으셨으면 네. 2020년도 세금을 소득이 없더라도 하시면 그동안 못 받으신 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세금 보고한다는 게 그동안 쭉 안 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하실 수 있는 예, 거예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소득이 없더라도 그냥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 신고 내가 소득이 없었다라는 소득이 없다라는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그렇게 네. 하시는데 이번에는 네. 특히 이제 이 정보 보조금을 못 받으셨으면은 이번엔 꼭 하셔가지고 못 받으실 금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전혀 못 받은 그 1200, 600에 대한 것이 체크로 다시 날라오거나 뭐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그 방법을 취하는 거군요. 그렇죠. 세금 보고할 때 거기에 이제 네네. 은행 계좌 정보를 같이 이제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은 거기에 네네네. 자동 입금이 되겠죠. 네네, 그렇군요. 자, 지금 또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213-382-1650번으로 전화를 한번 좀 연결을 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라디오 서울 특집 방송 중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저 회계사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바로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그 1차, 2차 스티뮬러스 책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그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2003년 11월생이어서 작년 11월에 17살이 이제 지나갔어요. 1차 그 스티뮬러스 책이 나왔을 때는 17살이 안 돼서 그 500불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됐었고 2차 받을 때는 이제 17살이 넘어가지고 그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넘어갔는데 요번에 그 텍스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제 만약에 나이 제한 때문에 2020년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못 받는 경우가 나타나더라도 그 전에 예. 이제 받으셨으면 그걸 환불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스티뮬러스 책을 받은 건 아니고 못 받으셨다고 못 받으셨으면 예, 못 2020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 아마 계산을 할 겁니다. 예.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원래 텍스 폼에 보게 되면 예, 1차하고 2차에 그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다 돈 안 받았다면 제로를 집어넣으면 되고 예. 받은 금액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텍스 소프트웨어가 실상 계산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IRS에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그 정산을 해가지고 다 해주게 되죠. 아까 좋아하는 회계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이제 우리 이 질문하신 분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처음에 이제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실상은 그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IRS에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네네. 그냥 텍스 리턴을 하시게 되면은 저절로 돈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IRS 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은 되셨나요? 예, 그거는 됐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예, 저희 큰애가 지금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그
2020년도에 그 스칼러십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 학비나 이런 기숙사비로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기숙사비 같은 경우 이제 그 3월달부터 들어가질 않아서 그 어느 정도 포션이 그 애한테 크레딧으로 와서 이제 그 밑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튀기 왔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그 기숙사비로 사용이 안 되고 그것을 예. 그냥 그 부모님한테 체크로 돈이 들어왔다고요? 아니, 저희 아이. 아이한테요. 예, 아이한테 와가지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가장 예. 중요한 그 리갈 다큐멘터리 성격이 되는 게 1098T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그런 다큐멘터거든요. 근데 그게 예. IRS로 가요. 그러면 그 서류에서 분명히 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딩 관련된 그런 익스펜스하고 실제적인 그 지급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주시면 아마 예. 회계사님이 보시면 그거에 예. 대해서 정리를 아마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뭐 따로 받은 리펀드 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미 1098T라는 그 다큐멘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언드 인컴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간혹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등록금을 냈는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숙사비에 대한 그 리펀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숙사비를 만약에 납부하신 거에 대한 일부 반환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거는 뭐 인컴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1098T에 보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학에서 발행하는 그런 그 튜이션하고 그런 거에 대한 브레이크다운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스칼라십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 1098T를 보면 세금 보고하는데 아마 편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뭐 리펀드나 뭐 추가적으로 냈다 이런 거는 따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텍스를 내야 된다라는 그 저희 뭐 회계사님이 말씀하실 때 만약에 하신다면 예. 저희 애를 갖다가 나이가 20살이 넘었으니까 따로 디펜던트로 안 하고 따로 독립해서 텍스 보고 하는 게 나은가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많죠. 그런 질문들이요. 네. 왜냐하면 디펜던트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요번에 그 스티뮬러스 책, 그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를 받지 못해요. 자녀분들이. 못했었어요. 근데 독립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있는데 궁극적으로 자녀분이 그냥 그 have 그 타임 이상의 학생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인컴이 많이 없다. 그런다고 그러면 어차피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을 클레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내용이. 뭔지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네. 그 크레딧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이 해도 되고 자녀분이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시간은 좀 많이 들죠. 그래서 그 자녀분의 인컴 레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집안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 충분히 있겠군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얼마 벌었는지 그렇죠. 뭘 하셨는지에 따라서도 그리고 그럴 수 심지어 있고. 그 부모님이 인컴이 많은 경우에는 그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하나의 전략으로서 그냥 자녀분을 따로 이렇게 보고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이 정도로 저희가 좀 궁금증 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네, 토픽으로 좀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디펜던트로 항상 보고를 해왔는데 올드 디펜던트도 이번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펜던트로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1,200, 600을 못 받으셨다는 거겠죠. 아마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이거를 2020년을 따로 보고하면은 뭐 받을 수 있냐 이 질문이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제 독립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면은 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쭉 해오셨더라도 네. 2020년은 따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담당 회계사님한테 좀 여쭤보셔야겠죠. 어떤 게 더 그렇죠.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디펜던트로 돼 있는 경우를 인디펜던트하게 만약에 세금공을 네네. 한다. 만약에 부모님이 네. 그랬을 경우에 부모님이 다른 분의 디펜던트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EIP 스티뮬러스 책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자, 또 IRA 70.5 폐지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라는데요. 70.5? 70 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70세 반이 아. 70세하고 6개월이 지나신 분에 대한 맨데토리 리드 디스트리뷰션이 있었는데 그게 미니멈 예. 돈 뽑아가야 되는 룰이요. 예. 근데 아까 조한욱 집회께서 그거 폐지됐다라는 말씀을 예, 처음에 그거는 하셨거든요. 불입. 이제 그게 아이라 불입을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었거든요. 70.5세까지만 불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번 팬데믹 영향으로 그 연령 제한을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이후에도 불입을 할 수 있다라는 예, 그 그런 나이가 말씀이시죠. 넘어서도 불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때 된 것 같고요. 은행 구자요. 제 거를 남편 구자로 받아도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스티뮬러스 그 체크 1,200, 600 들어오는 거를 남편 구자로 받아도 되나요? 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 거를. 네네. 이건 너무 간단해서 이게 지금. 그거는 보통 이제 네. 예. 그 계좌에 대해 가지고 이게 텍스페어나 뭐 그렇지 않으면 스파우즈라든가 그 구별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이제 계좌 표시를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계속해서 우리 최준순 회계사님 시간으로 잠시 또 이제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최준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관련 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관련이요? 예. 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코비드 19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세, 임플로이먼트 텍스 혜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에 어려워진 고용주, 임플로이어에 대한 혜택인데요. 한 4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고용주, 그 임플로이어가 납부해야 하는 페이롤 텍스를 연기해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고용인 임플로이의 임금의 6.2%인 소셜 시큐리티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50%는 2021년 말까지 납부해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2022년 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 소득, 그러니까 한 연 10만 4천 불 이하인 종업원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올해 4월 말까지 연장해 두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종업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까지 힘들어진 고용주가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혜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FFCRA, 그러니까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의거해서 종업원이 코비드에 직접 감염되었거나 종업원의 가족이 코비드에 감염되었을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던 mandatory paid leav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andatory paid sick leave는 뭐냐면 종업원이 직접 코비드에 감염되었을 경우 80시간까지 레귤러 페이에서 보장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mandatory paid family leave는 임플로이의 가족이 코비드에 감염되었을 경우 10주까지 페이해 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열흘은 웨이팅 피리어드라고 해가지고 sick pay라든가 vacation pay 그리고 paid sick leave 같은 것이 포함돼서 그거를 감안해서 10주까지 페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주 페이롤 텍스와 관련해서 건강보험까지도 크레딧에 신청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번에 이제 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건데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입니다. 그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인플로이 크레딧이 생겼는데 원래 안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종업원 한 명당 지급한 임금 10,000불에 대한 50%인 5,000불을 크레딧으로 주는 법안입니다. 원래는 PPP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새로운 안에 의해서 PPP를 받은 경우에도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PPP를 탕감받은 금액과 중복으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는 안입니다. 네. 그래도 인플로이어들한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갔네요. 네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보면 이면에 흐르는 그 우리 IRS나 정부나 이런 데서 보면 인플로이어한테 혜택을 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만 크레딧을 신청하면 아마 혜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준선 대외 협력 담당 CPA이셨는데요. 지금 질문이 좀 여러 개 들어온 거 있어서 다 같이 한번 좀 이거 질문 좀 먼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세금 보고 때 장모님을 디펜던트에서 빼고 장모님을 따로 2020년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3차 스티뮬러스뿐만 아니라 이전 2020년에 지급되는 1차, 2차 스티뮬러스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질문입니다. 예, 일단 1차, 2차는 가능하고요. 네. 3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그런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네. 나와도 통과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1차, 2차 받는 거는 확실하다. 제 생각은 1차, 2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들은 네. 3차도 특별하게 뭐 배제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네. 웰페어를 받으시는 부모님일 경우 세금 보고를 여지껏 한 적이 없는데 1200, 600 체크를 받기 위해서 올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이건 뭐 하셔야 된다는 말씀 변함없으신 거고요. 네. 그렇죠? 자,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을 안 들었는데 페널티를 연방, 주 다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네. 네. 그거는 연방은 사실은 2020년에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연방은 폐지시켰죠. 네. 연방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게 캘리포니아는 그게 이제 맨데이트 돼서 2020년부터 네. 그게 유효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페널티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일정 기준의 그 로인컴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의 소득이 되면 그거는 웨이브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웨이브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테러스가 합법적인 스테러스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대답이 됐으리라 보여지고요. 지금 다시 최준선 CPA께 여쭤볼게. PPP를 받은 고용주가 PPP를 받으셨어요. Employer Share of Social Security Tax를 연기했을 때 PPP론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네, 그걸 좀 그거는 보시네요. 보면 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연기를 했기 때문에 PPP론을 탕감받는 건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원래 케어스 액트에서 안에서는 탕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 말에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플렉시빌리티 액트라는 게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금지 조항이 철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했어도 인플로이어가 내야 되는 텍스에 대해서는 PPP로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PPP로는 처음 나왔을 때랑 다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유해지는 느낌이요. 맞아요. 예. 보통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불법적인 것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PPP로는 조금 아마 이걸 좀 강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법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풀리는 느낌이 드는 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영업인 사람이 인플로이어 쉐어 부분인 6.2%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할 수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이 저 소셜 그 텍스와 관련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페이롤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게 W2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인플로이어 부분에 대한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인플로이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했는데 그 요번에 나온 안에 의하면 전체적인 2020년도까지의 인컴에서 우리가 지금 그 거기 소셜 그 인플로이어 쉐어 부분에 대한 그 텍스가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날짜는 1년 중에 77.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4월부터 12월까지가 한 75%고요. 그리고 한 거기에 대한 한 5일 정도 이거를 2.5%에 가산을 해가지고 77.5%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스케줄 C에 이제 하시는 분에 대한 인컴의 77.5%를 그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 가지 조금 다른 쪽의 질문인데요. 바이든 정부 The Green Act는 빌 통과 후 전기차 산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달에 전기차를 사셨대네요. 네. 다시 질문이. 예, 바이든 정부 The Green Act는 예. 이 빌 통과 후 전기차 산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하나의 그 프로포설한 산정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네. 적이는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그 기본적인 정책은 그린 에너지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태양열이라든지 또는 그 전기차라든지 또는 그 뭐 절전형 어떤 그 윈도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같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입법화되면 가시되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될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기차 하나만 갖고 그린 에너지에 대한 임팩은 있진 않고 전체적으로 초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뭐 이게 통과됐다는 말씀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이제 네네. 입법화되는 과정에 있죠. 네. 예, 한 가지 첨언해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안에 텍스의 지금 임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네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 아시는 뭐 손님분들도 뭐 first time home buyer에 대한 크레딧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내년도 세금, 그러니까 2021년도 세금 보고할 때 네네. 아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준선 CPA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페이드 패밀리 리브에 관련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페이드 패밀리 리브를 한 명의 종업원에게 한 달 반 동안 6,000불의 월급과 한 달 반의 건강보험을 뭐 이제 월 400이어서 600을 지불하셨대네요. 예. 페이롤 크레딧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기를 했을 경우에는 네네. 지금 종업원에 지급한 6,000불 이거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반 동안의 건강보험 600불 그리고 인플로이어가 지급해야 되는 1.45% 그러니까 6,000불에 대한 1.4%가 87불 정도 되는데요. 네. 그걸 합산한 6,687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요. 예.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페이롤만 이렇게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건강보험과 인플로이어가 납부한 메디케어 텍스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건 계속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좀 또 말씀드리면 아이가 대학생인데 저희가 세금 보고할 때 같이 했는데 이번에 따로 하게 되면 그 스티뮬러스 체크 1,200, 600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받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내야 하는 세금은 많이 혜택이 없어지나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이 되네요. 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하나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 아이가 풀타임 스튜던트인 경우에는 인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방학 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그
학생들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평생에 4년을 쓸 수 있는 크레딧이거든요. 네. 뭐 학비를 어느 정도 냈느냐에 따라서 물론 변수가 있겠지만 부모 부담 학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가 원래 디펜던트의 정의는 그 학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부모님이 디펜던트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좀 약간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스티뮬러스 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다고 그러면 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에듀케이션 크레딧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대신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1,800불에 대한 거를 받는 게 낫지 아니면 아이를 디펜던트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낫지 이제 그거에 그렇죠. 대한 그게 생각을 사실, 예. 하시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 틀린 거죠. 그렇죠. 가정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예들을 해드리면 네네. 일단은 디펜던트에서 빠지면은 아마 학생이 이제 텍스 리턴을 파일할 때는 리펀더블 크레딧인 1,000불은 아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non 리펀더블 크레딧이 1,500불인데 네. 그건 학생의 인컴이 없고 텍스를 내지 않아야 되는 상태가 되면 1,500불을 루스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텍스블 인컴이 있어서 텍스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텍스를 non refundable 크레딧 1,500불 줄여주는데 네. 반면에 학생이 이제 텍스를 파일하게 되면 따로 하게 되면 텍서블 인컴이 그거 없기 때문에 제로 텍스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1,500불을 루스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양쪽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CPA님한테 부탁을 해서 시뮬레이트 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계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 세금 보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다른 때보다 복잡하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올려받으셔야 되는가요? 올려받는 것보다도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건 협회 차원에서 이거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이 여쭤보시죠. 지금 어느 게 더 우리한테 그렇죠. 유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워낙 팩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로포마를 한번 돌려봐가지고 손님들한테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라면 그렇게 해서 손님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최준선 CPA님 일단 수고하셨고요. 자, 장상용 회계사님 시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커뮤니티 아웃리치 디렉터로 봉사하고 있는 장성영 CPA입니다. 날씨도 화창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볼 내용은 실업수당 및 소셜 베네핏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실업수당 쪽으로 좀 먼저 말씀해 주신다고요. 제가 처음에는 실상 이제 많은 한인 동포들이 작년부터 갑자기 시작된 코비드-19로 인하여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주정부나 시정부의 스테이드 홈으로 인해 매출 반토막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업수당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업수당은 캘리포니아에서는 EDD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EDD는 가주 노동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실업수당은 페이체크를 과거 18개월 이내에 받았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실업수당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과세로 하지만 연방정부에서는 과세가 되기에 1099G라는 폼으로 수혜자리가 발송이 되며 2020년도에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1099G 폼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과세로 되어 있어 스테이트 텍스로 된 계산이 되지 않지만은 IRS에서는 이제 1040 텍스 리턴에는 이제 텍스 오브 인컴으로 의뢰해서 첫 페이지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업수당을 신청할 시에는 이것이 억셉트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실업수당 신청하는 처음에
페더럴 위도홀딩에 체크하는 표시 그런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 리턴 보고 시에는 이것의 표고 만약에 많은 경우가 페더럴 위도홀딩 텍스에 체크 안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언엠플로이 컴펜세이션에 대한 세금이 더 부과하게 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실업수당 신청은 이 페이체크를 받았던 경우와 페이체크를 받지 않고 자영업으로 이해하였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서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페이체크를 받았던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실업수당 신청이 승인되면 최대 26주 동안 시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어 추가로 24주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멀전시 언임플로이먼트 컴펜세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 것으로 총 1년 동안 받게 되는데 4월 15일에 종료가 됩니다. 현재 EDD UI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Federal State Extended Duration Benefit을 하여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600불을 받았지만 이건 매주 600불입니다. 12월 27일 이후 300불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기에 의회 결정에 따라서 이 경우는 만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 페이체크를 받지 않았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랜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긴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57주 동안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경우 또한 1099G 폼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Unemployment Compensation과 구별을 주기 위하여 PUA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t라는 약자죠. 이 플랜도 4월 15일에 끝이 납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서 www.edd.ca.gov에 클릭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EDD를 통해 받는 Unemployment Insurance 이것도 그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또 개개인마다 많이 또 차이가 있고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실업수당과 관련돼서 많이 들어온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실업수당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장상용 회계사님. 네. 실업수당을 이제 못 받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각 지역 사무실에서 실상은 제가 직접 가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웹사이트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www.ca.gov 가면은 그런 홈페이지에 보면 제일 맨 오른쪽 위에 베네피츠 로그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네피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로그인하는 칸이 있고 그다음에 리지스터 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리지스터 나우를 해가지고 그거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본 그 많은 경우들이 그 유저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설정하실 적에 가능하면은 좀 본인이 기억하기 좋은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이제 어려운 걸 하시게 되면 하시다 보면 나중에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문제죠. 이제 그것을 인해가지고 네.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유저 아이디는 평소에 쓰시던 걸 꼭 하고 그다음 패스워드도 어디 다른 곳에도 정말로 잘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하지만 패스워드 너무 어려운 걸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웹사이트가 이제 자꾸 이제 본인의 확인을 요구를 합니다.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럴 적에 네. 저희들이 대답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들은 다 이것에 놓쳐가지고 실상은 실업수당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이것 때문에 한 3, 4개월 동안 못 하신 분들도 봤어요. 패스워드,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에 대한 것 때문에. 네. 패스가 안 되면 유저 아이디도 잊어먹고 그냥 너무 혼란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그것도 꼭 하셔가지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실업수당 받으시려는 분들은 그래도 일이 없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거는 좀 꼼꼼히 챙기셔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일인 거죠 지금 실업수당 받을 때는. 네,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요. 네. EDD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바빠서 보지를 못했는데 그 후에
디나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런 경우들도 있네요. 네. 네,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EDD에서 실상자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네. 이제 편지를 보내지만 이제 요즘에 뭐 메일 같은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해도 굉장히 겁이 납니다.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과연 이걸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크 메일이 많이 오니까요. 하다못해 지난번에 600불 그 보낸 체크는 정크 메일인 줄 알고 버렸다는 분들도 꽤 또 신문에 날 정도로 뉴스에 날 정도로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일이 오게 되면 적어도 3일 내지 4일 동안을 이제 섞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네. 잘못하다가는 이제 그거를 또 모르고 정큰 적을 다 버려버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상 이제 그 이런 EDD 편지뿐만 아니고 그 IRS에서 오는 편지 같은 것도 저희도 잊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EDD에서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참 그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EDD에서 이제 디나이 됐다는 편지를 오면 그때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못했다고 이 생각이 되지는데 근데 많은 경우가 EDD가 왜 편지를 보내느냐면은 네.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받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내에는 이제 편지를 보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럴 적에 그 서티피케이션의 절차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은 그 2주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신청 그 금액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절차입니다. 그때 EDD에서 그걸 서티피케이션 요구하는데 그 서티피케이션을 많은 경우는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EDD하고 이제 연락이 한번 됐으니까 내가 신청한 내용도 저절로 해줄 거라 생각되는데 EDD에서는 항상 그 2주마다 한 번씩 또 이 당신이 한 거에 대해서 금액이 맞느냐를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면 EDD에서는 디나이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물론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디나이하면서 당신이 이 건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곧바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필을 만약에 그래서 안 하시게 되면 구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하시되 그때는 꼭 이 한국어 통역을 또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 통역하면은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어필 코트에는 조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이제 영어를 물론 잘하신다 하더라도 가능하시더라도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 통역본을 또 하시게 되면은 네. 아주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특집 방송 2021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는 12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선 이 행사는 미슐린 가이드에 선정된 LA 명품 한식당 소반,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하 외과,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선구자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른 벌금, CMM 기독의료 상조에 문의하세요 에서 후원을 해주십니다. 오늘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저스틴 오 회장님, 또 조한욱, 최준선, 장상용 CPA 세 분, 이렇게 총 4분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챗, 또 213-382-1650 전화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부에 다룰 내용인데요. 지금 질문 들어왔으니까 또 좀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수당 세금 보고 할 때 지금 이제 실업수당을 받은 걸 이제 세금 보고를 한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소셜 스키리티 그 40점 채우는 거 있죠. 네, 그거에 해당이 되냐? 1년에 4점 받는 거에. 아니면 뭐 해당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우리 어떤 분이 최준선 CPA님. 네네. 예, 그거는 언드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꼬리 크레딧에는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게 이제 그 오바마 케어를 들었을 경우에는 그 modified AGI라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산정하는데, 그리고 리페이먼트 페널티 산정하는 데 있는데 언드 인컴이 어느 정도 돼야지 IRA 컨트리뷰션도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언드 인컴, 뭐 WT 인컴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뭐 언임플로이먼트 소득도 많고 다른 인컴이 있어가지고 IRA를 해서 이제 그 헬스 인슈런스 그 프리미엄을 조정하는 게 하나의 플래닝이거든요. 근데 네. 그럴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40 크레딧에 해당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IRA 컨트리뷰션 할 때 언더 인컴하고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 네. 우리 회장님도 그 네, 같은 동의합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네, 같은 네.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 장상용 예. CPA님. 아까도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어언드 인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언드 인컴하고 언어언드 인컴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어언드 인컴은 주로 그 본인이 땀이 좀 많이 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좀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그 일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 네네. 그런 경우가 어언 인컴이 되겠습니다. 저도 스튜디오에 앉아 있지만 땀을 많이 나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어닝브레 컴pen세이션 받으라고 땀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러 나가가지고 네, 나가가지고 땀 흘려야 되는 것도 틀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이 이제 W2가 대표적인 거지만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장사하면서 버는 것도 어닝인컴이고 네. 다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은 거 그거는 그거는 언어언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증권 투자한 거 네. 또 언어언드 인컴. 그래도 실업수당도 언어언드 인컴. 그렇게 네.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1부의 이제 끝 질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디펜던 대학생 자녀 추가 질문인데요. 이제 앞서서 이게 따로 이렇게 나와서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다시 디펜던으로 해도 되냐라는 질문인데요. 네. 네, 그거는 네네.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네. 해에 따라서 그 디펜던트로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결정되는 거지. 네. 디펜던트 스테러스를 결정했다 그래서 그 일렉션이 계속 이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마다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되고 항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론 세금은 우리 국민의 의무지만 네. 절세는 또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택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게- 합법적인 한에서는. 합법적인 절세는 뭐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0시 52분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정도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던 조한욱 CPA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아파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2년 이상 주거 시에 주택으로 살면 세금 혜택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걸 여쭤보셨는데요. 네, 이제 미국 시민권자면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사시더라도 이제 미국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다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월드와이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디에서 살든 그 소득 보고를 미국 정부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주주거 주택 본인 프린시플 레지던스라고 하죠. 2년 이상 그 거주를 하시면 매각전 5년 중에서 2년 이상 소유하고 본인의 주거 주택으로 사용한 후에 처분하면 독신일 경우에 25만 불, 그리고 부부 합산일 경우에 50만 불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국에 나가서 집을 살고 팔았을 때 한국 현지 법에 또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1가구 1주택 그 면세 혜택은 또 한국 세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국 세법에 따라서 네. 이제 그 면세 혜택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10시 54분, 55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각이어서 오늘 라디오 서울 특집 방송입니다. 2020 세금 보고 세미나 저희 잠시 이제 쉬었다가 2부에서 같은 분들 강사님들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특집 방송
세금 보고 세미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또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함께 마련한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역시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저스틴 오 회장님, 조한욱, 최준순, 장상용 이렇게 네 분이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도 1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질문도 많이 해결해 드리고요. 또 각 강사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은요, 미슐린 가이드에 선정된 LA 명품 한식단 소반,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선구자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그리고 특별 후원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른 벌금 CMM 기독의료 상조에 문의하셔서 후원해 주십니다. 질문은 카카오톡,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챗, 특별히 213-382-1650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전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부 첫 시간 역시 우리 조한욱 CPA께서 그 외국 부동산 임대와 양도시에 대한 세금, 또 우리가 이민자라는 한인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한국이 이제 너무 발전되고 여러모로 우리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살기에 참 편하게 돼 있어서 그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은퇴 이후에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부동산에 돌아가셔서 이제 사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또 투자 목적으로 또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일단은 시민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영주권자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국에 가서 사시든 미국에서 사시든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 미국 내에서 거주하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보유시 세금 보고는 이제 임대소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살지 않고. 그럴 경우에 한국에서 월세를 받으면 당연히 미국 정부에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한국에 내신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 계산 시 이제 애국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점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국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트리티가 있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개별 주하고 한국 정부하고 그런 트리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분시 세금 보고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주주거주택으로 2년 이상 소유하고 그 살았을 경우에 이제 독신일 경우에 25만 불, 부부 기준으로 50만 불까지 양도 차익 면세가 되지만 만약에 그냥 임대하다가 매각했을 경우에 그 부동산은 이제 우리가 그 세법 그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섹션 그 31 프로퍼티로 인정이 돼 가지고 매각 시에 그 순양도소득은 우대세율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순양도 손실에 대해서는 일반 손실로 인정돼서 더 유리한 쪽에 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점 꼭 유의하셔가지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은 이제 기본적으로 1년까지를 이제 쇼텀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고요.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제 롱텀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이나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양도 차익을 할 때 세율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은 쇼텀 캐피탈 게인 로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오디너리 인컴 앤 로스로 보거든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현행법상 37%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연방 기준으로 거기다 또 주정부 최고 뭐 100만 불 이상 소유자들은 뭐 13.3%까지도 가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투자를 할 때 웬만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을 보유해서 장기 양도 차익으로 하시면 최고 세율이 이제 20%지 않습니까? 연방 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하고 자산 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상당히 오랜 동안 우리 타운에서 많은 세미나나 그렇죠. 또 전문가들이 다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국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1년 중 10,000불 이상을 초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되고요. 외국에서 금융 계좌에 10,000불 이상이 넘어갔다. 10,000불 이상. 뭐 일시적으로라도 내가 네.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가 또 딴 데로 옮기는데 하루 이틀 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 보고 기한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 보고 기한까지인데 이제 10월 15일까지 6개월 자동 연장이 되고요. 연장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자산이 이제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 부동산이 해외 금융 자산이 5만 불 이상 이제 부부 합산일 경우에 10만 불 이상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또 세금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IRS에 신고하는 거고요. 좀 전에 10,000불 이상 됐을 때는 미국 재무부에 이제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 한 거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다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네. 추가적인 세세한 질문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한욱 CPA께서 외국 부동산 임대와 양도 시의 세금과 관련된 것보다 해외 금융 계좌와 금융 자산 보호에 관한 것을 아주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코비드-19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을 이제 하셔서 직장 은퇴연금 401k 자금을 인출해서 이제 생활비를 쓰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에 대한 세금 보고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요. 네. 원래 이제 그 퀄리파이드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은퇴연금에 불입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불입 한도도 정해져 있고 또 불입할 수 있는 연령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 사항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그 은퇴연금에서 또 조기 인출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의 페널티가 부과돼 왔었는데 네. 이제 2020년도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진짜로 실직도 되고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서 401k 자금이라든지 IRA 개인 은퇴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이 10만 불까지는 이 조기 인출 벌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그렇습니다. 게 있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다만 소득세는 면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소득세는 내셔야 돼요. 그게 Roth IRA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는 불입할 당시에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는 이제 반대로 taxable income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인출을 하게 되면 그 당해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다 보면 세율이
소득세율이 갑자기 한꺼번에 뜨겠네요. 많이 네. 부과될 수가 있는데 이번 그 케어스 액트에서는 이거를 향후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뭐 10만 불까지 뽑았다 그러면 3만 3천, 3만 3천, 3만 그렇죠. 4천으로 이제 보고해서 내라. 그렇습니다. 세금을. 2020년도 3분의 1, 2021년도 3분의 1, 2022년도 3분의 1씩 하면은 금액을 3분의 1씩 나누니까 이제 소득 금액 과세 대상 소득이 작아지니까 세율도 낮아지고 또 한꺼번에 세금 납부하는 부담도 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네. 더 이번에 조기 인출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내가 직장이 복귀가 되고 또 정상적으로 소득을 확보가 돼가지고 여유자금이 생기시면 네. 이거를 3년 내에 다시 입금을 하시면 갚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뽑았었던 것을.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기존에 냈던 세금 인출해서 소득세를 냈던 네네. 부분을 네. 수정보고를 통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 쪽도 상당히 아마 좀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때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질문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는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뭐 세금 보고랑은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하는데요. 좀 꼭 좀 도와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카톡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뭐 요약을 해보니까 가게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아무튼 문 닫았고 EDD에서 실업수당 받아서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가게 토탈 익스펜스가 1,400불 정도 되는데 당분간은 비즈니스 특성상 손님 유치가 힘들어서 가게 렌트비도 힘들 것 같은데 오픈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EDD에서 책겁을 잡고 하는데 얼마를 벌었냐고 할 때 얼마를 벌었다고 해야 EDD가 끊기지 않을 수 있나요? 뭐 이거를 질문을 해주셨네요. 100불 이상 적으면 끊긴다고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 문제가 지금 회계사님들이 다뤄주실 문제가 맞긴 한지. 그게 아마 네네. EDD에서 물어본다는 건 서티피케이션에 관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2주 단위로 본인이 받고 있는 실업수당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이제 실업수당을 받으려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정직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거 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금액을 내가 1,000불 벌었는데 100불을 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커다란 감사를 받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정부 보증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받았던 거를 거짓으로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네네. 현재 있는 거대로 벌은 거대로 하고 그렇게 할 적만이 그쪽 테두리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가까운 CPA하고 같이 한번 상담을 더 하시게 되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딸이 2020년 6월에 뉴저지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20년 작년 6월이네요.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은 스콜라십과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서 12월 동안 시카고에서 잡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집은 이곳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2020년에 캘리포니아에 소득이 없는데 질문은 이 딸아이가 스테이트 텍스를 뉴저지, 일리노이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게 어디다 파일해야 되는 건지 모두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질문이네요. 예. 최준순 회계사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내셔널와이드로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잡을 지금 일리노이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컴 소스가 있는 곳에 주 정부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뉴저지에서 만약에 6월 달까지 학교를 다니시다가 거기에서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인컴이 있으면 뉴저지에 대한 스테이트 텍스를 딱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리노이에서 시카고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일리노이에서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마다 조금 넥서스라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럴 네. 경우에 이제 보면
풀 이어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non-resident라는 폼이 있을 겁니다. 각 스테이트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주마다 보고하는 양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테이트에서 번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대신 이그젬션 받는 금액에 있어서는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우리 회계사 선생님이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예, 일단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스테이트 텍스를 뉴저지, 일리노이 그리고 캘리포니아 모두 파일을 해야 하나요에선 아닙니다. 예, 돈 인컴이 받은- 있는 곳에서만 인컴 보고를 있는 하시면 곳에서. 됩니다. 네, 우리 저스틴 호 회장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인컴에 우리 최준수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리노이에서 인컴을 벌었으니까 근데 6월 달부터 있었기 때문에 full year resident보다는 partial year resident가 되겠죠. 그렇지만 집은 LA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텍스 리턴을 파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인컴이 없으면 구태하실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뭐 스칼라십이나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인컴이 생겼으면 파셜 레지던트나 넌 레지던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잡잡고 일하시는 동안은 시카고에 사셨으니까 뭐 그 당시에는 집이 이제 시카고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텍스홈이 네네. 시카고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보여지고요. 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정부나 시로부터 받은 그랜트는 세금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 보고할 때 받았다는 보고는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간단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저스틴 회장님. 네. 뭐 일반적으로 모든 그란트는 일단은 그 법적으로 특별한 이그젬션을 주지 않은 한은 텍서블한 그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PPP 론의 탕감 관계는 처음에 IRS에서 그 인컴은 아니지만 그걸로 이용해서 쓴 비용은 결국은 비용 공제를 못한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컴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입법 활동에서 그거를 오버룰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탕감까지도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에서 익셉션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과세 소득으로 넘어간 거죠.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과세 소득으로 일종의 이제 지금 취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란트는 일반적으로 텍서블 그러니까 과세 소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라이브 챗 그리고 전화 213-382-1650으로 여러분께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서울 특집 방송 2020 세금 보고 세미나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 저스틴 회장님을 비롯해서 조한욱, 최준순, 장상용 이 또 세 분 CPA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총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최준순 회계사님께서 비즈니스 관련 세법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 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고용세 관련된 혜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비즈니스 로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Net Operating Loss NO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NOL 캐리백인데요. 경기부양책으로 항상 나오는 법안인데 이번 팬데믹으로 기존의 NOL 캐리백 2year에서 5year로 늘어났습니다. 제 손님 중에 지난 2001년도 911 사태 때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NOL 캐리백으로 2001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이전 연도에 발생했던 이익에 대한 세금을 한 200만 불 정도 되돌려받아 그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은 세금을 납부하시면 그냥 소모해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익이 나서 납부했던 세금을 NOL 같은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안은 캐리백 5year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손실이 발생했으면 76543에서 2013년까지 소급해서 이전에 이익이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ABC라는 회사가 2019년도에 50만 불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20만 불,
그리고 2015년도에 40만 불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었고, 그리고 연방 세율이 편의상 그 당시에는 35%였는데 30%라고 가정합니다. 그 경우 2014년도에 20만 불에 대한 세금 30%인 6만 불, 그리고 25년에 40만 불의 인컴이 났지만 50만 불의 손실하고 옵셋할 수 있는 20만 불에서 50만 불 뺀 30만 불에 대한 세금 9만 불, 총 15만 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존의 룬들이 그 리밋이 있었습니다. NOL 주로 이제 하는 게 캐리백 2year, 캐리포워드 20year인데 보통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는 NOL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뭐 50%를 한다든가 80%를 한다든가 있는데 작년부터 그 리밋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만약에 올해 지금 특히 이제 식당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로스를 이전 연도에 5년 전에 만약에 세금을 납부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세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안입니다. 네, 네. 이걸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회계사님하고 꼭 상의하셔야 될 내용이었네요. 예, 그래서 네. 보면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는 경우에는 되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세금 보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즈니스가 C컵인 경우에는 그냥 코퍼레이션 레벨에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게 개인 레벨로 가면 워낙 뭐 S컵이라든가 LLC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인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익세스 비즈니스 로스입니다. 근데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한 부부간에서 한 분은 W2 인컴이 한 10만 불 정도 되고 배우자가 비즈니스에서 한 50만 불 정도, 한 60만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로스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싱글인 경우에는 25만 불, 메리드 파일링인 경우에 50만 불인 경우가 있는데 그 리밋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분이 뭐 배우자는 월급 좀 받는데 내가 비즈니스에서 정말 많은 손실이 일어났을 때 그 로스를 클레임을 하면서 이 전년도에 발생했던 인컴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그 정도 안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완화가 된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는 새로운 설비 투자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고에 대한 중고 물건에 대한 설비 투자도 섹션 179 일렉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도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섹션 179 일렉션이 104만 불까지 가능하지만 캘리포니아는 2만 5천 불까지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스탠다드 마일리지는요, 가스 연비가 그러니까 가스비가 좀 떨어진 관계로 2020년 57.5센트에서 2021년에는 56불로 줄었습니다. 네. 그 대신 럭셔리 자동차에 대한 디프리시에이션 리밋은 11,000불로 올랐고요. 그리고 네.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의 그런 그 텍스 베네핏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옛날에 비즈니스를 하시던가 아니면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에 그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에 대한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는 10%였는데 최근 15%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15%에서 25%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옛날에 인컴이 가령 한 10만 불이 났다. 그러면 15,000불에 대한 그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네. 25,000불로 상향돼서 비즈니스로 디덕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밀즈 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공제는 불가능해졌지만 고용주가 제공하는 그 밀즈는 50%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올해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밀은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금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우리 그 식당 업계요? 식당 업계 네네.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한 정말 좋은 취지인 것 아니,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1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예. 그 사람들이 본인 레스토랑에서 먹는 밀도 제공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인플로이 베네핏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 본인이 하는 식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누구래도 1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1인 기업들이 본인이 본인한테 제공하는 레스토랑 밀도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그거 비즈니스로 가능. 근데 이제 그게 참 굉장히 예. 테크니컬한데 우리가 네네. 봤을 때 비즈니스 공제의 원칙은 뭐냐면요. 네. 니세서리하고 올디너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먹는 그 음식이 내가 필요하냐 비즈니스하고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일상적이냐 라는 거하고 연관이 됐을 때는 디덕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이제 다만 혼자 먹는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 먹는 그 상황이 비즈니스하고 연관되고 연관성이 필요하냐 그리고 일상적이냐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텍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LLC라든가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든가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파트너십 LLP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미니멈 프랜차이즈 텍스 800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네네. 줍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은퇴연금 계획 칼 세이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고용주는 반드시 은퇴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작년 9월 30일까지 그리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6월 30일까지 그리고 5명 이상 고용주는 내년 6월 30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 관련 세법 우리 최준순 회계사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NOL 아까 그 말씀 처음에 해주신 것 때문에 예, 그 예. 캐리백 5years 몇 년부터 하냐는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예. 네네. 그래서 캐리백은 작년도에 이제 갑자기 그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나온 안은 2018년부터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 2018년도 캐리백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6월 말까지 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유예는 더 이상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2018년보다 저 손님들 이제 기준으로 보면 2019년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2020년도가 더 많이 어려워졌을 것 전체적으로 같아요. 그렇게 좀 그러면 네. 제가 예로는 아까 2019년도 예를 들었지만 2020년도에 만약에 손실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9, 8, 7, 6, 5, 2015년까지 네. 소급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납부했던 세금 그리고 2016년, 17년도 왜냐하면 2015, 16, 17년도는 코퍼레이트 텍스 레이트이 높았어요. 35%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10만 불의 텍서블 인컴이 있다 그러면 3만 5천 불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거를 3년이라고 하면 벌써 10만 불 좀 그러네요. 더 되는 금액을 네.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로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은 회계사님들하고 꼭 또 좀 상담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전화가 한 통 들어와 있어서 다 같이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보세요? 네, 네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제가 65세 이상 부부간 돼가지고 SSA를 타먹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 전에 1,200불과 그 다음에 600불을 자동 입금됐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강혜신 오늘의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600불을 살려면은 우선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 소리를 들어서
그게 전에는 세금 네네. 세금 안 했어도 그냥 자동 입금 됐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지금 질문 사항이신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주는 거하고 다른 캘리포니아가 주겠다고 이제 한 건데 지금 현재 SSA를 받고 계시고 SSI. I라 그러셨나요? 네. 다시 한번 여쭤. SSA를 받으세요? SSI를 받으세요? A라고 그랬네. SSA하고 SSI하고 합쳐서 받아요. 합쳐서 받으신다. 네, 지금 합쳐서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걸 600불을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지금 질문이신데 그 어떻게 가주에서 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되게 또 궁금하네요. 네, 지금 그게 새로운 안이라서 저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지금 그 문의하신 그 선생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SSA하고 SSI가 돈을 입금할 때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 통장하고 링크가 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하고 이게 연계돼서 아마 그게 입금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에는 SSA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하고 EDD나 뭐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나 아니면 뭐 LAC라든가 이거는 연계가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연방 정부랑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그렇죠. 다르다. 그러면 네. 그쪽에서 뭔가 클릭이 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카주의 세금 보고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쪽에서 인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건 아마 가주에서 네. 주는 그러한 혜택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입법 절차가 걸치지 않고 시행령이 없어서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레지던시 스테러스를 가주로 하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가장 확실하겠죠. 캘리포니아 네네. 텍스 리턴을 하게 되면 네네. 뭐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캘리포니아 레지던시로 클레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그 증명서는 다른 것보다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지금 SSA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 3만 불 미만의 저소득층이라는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SSA 타고 있으면 3만 불 이하인데 이번에 주정부에서 준다 600불 그 SSA 받거나 SSI 받는 사람도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몇 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해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방송국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질문하실 내용 간략하게 좀 질문해 주십시오. 아, 예.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네. 나중에 이제 60센, 2센지 그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SSA든 I든 이제 받는 걸 결정을 한 다음에 한국에 가서 뭐 나온다고 하던데요. 한국에 가서 살아도. 근데 거기서 내 생각에 SSA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에서 이제 좀 야마가 돌아갔고 시민권을 포기해버리면 한국 국적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면 SSA 나오던 것이 한국으로 나오던 것이 계속 나오나요? 시민권 포기해도? 갑자기 화가 나셔서 포기하시면 미국 정부도 화를 같이 낼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네, 우리 조한우 회계사님. 네. 예, 그 네. SSA 그거는 이제 국적과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그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불입하셨던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받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하셔도 그거는 계속 받으실 겁니다. 네. 네. SSA에 지금 예, 해당이 되는 거고. SSA를 말씀. SSI랑 SSA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진짜로 되게 중요한 거네요. 한국에 나가도 받을 수 있느냐도 질문이 꽤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시민권자를 포기하고 이제 한국 시민으로 그냥 살겠다라고 했을 때도 그 SSA 내가 낸 세금에 대한 거는 나온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최혜준 이제 회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 또 장상용
CPA께서 이번엔 소셜 베네핏에 관해서 또 굉장히 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셜 베네핏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료 무상 혜택, 푸스탬프를 받았을 때 메디컬 프로그램이 있고 매달 또 싱글 경우 910불 또 부부 1,530불가 받는 SSI도 있고 실상 이제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이제 SSA가 SIS 금액이 910불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보충되는 거를 그 SSI를 쳐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은퇴 연령에 가까이 있는 분들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와 소셜 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메디케어는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65년 린든 바넷 존슨 대통령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 한국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는 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메디케어는 이 보험은 이제 저 지금 각 질문을 저 가끔 받고 있는데 이 의료보험제도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달 올해 같은 경우는 148.51센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이제 이 보험제도에 가입이 되는데 과거에 메디카를 받고 있던 분들은 메디컬 메디케어로 전환이 되어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제도, 우리 그 국민 여기 연금제도, 소셜 연금제도, 이 제도는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케어 제도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즉 40크레딧을 가진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에 4크레딧만 허용이 되는데 이 4크레딧이라는 것은 어닝컴 크레딧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닝컴 크레딧 없이 그냥 우리가 세금 보고를 했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꼭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데 따라 가지고 4크레딧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 중에서도 늦게 미국에 이민을 왔기에 이 혜택을 못 받게 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셜 연금을 계산하는 기본은 과거 35년도치에 최대로 받았던 소득 금액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WTO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매년 1월 말일까지 페롤 텍스 금액을 보고를 받고 그 페롤 금액을 전 보고하게 됐죠. W3라고 해가지고 자영업의 경우에는 그 스케줄 C를 통해서 IRS 스탠포드에다가 셀프 인포드 금액을 보고해가지고 받습니다. 자영업의 경우는 소득세와 별도로 이때 셀프 인프롬 텍스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보장세입니다. 그 W2 납부자의 경우에는 이제 7.45%를 내지만은 이 자영업의 경우는 본인이 고용주도 되고 또 이렇게 또 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세가 우리가 많이 내면 낼수록 실상 본인 연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금액을 많이 납부하는 것이 실상 유리합니다. 하지만은 텍스 리턴을 준비하다 보면 자영업이 있는 스케줄 손님들의 경우 세금이 더 많다고 너무 불편하십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본인의 사회보장세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적어서 그렇지 않다 그래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누구나 돈을 많이 내면 다 싫어하는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텍스 리턴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 보면 이제 우리가 12,000불 정도까지 텍스 보고를 하면 이때는 싱글의 경우는 소득세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세하고 그 소득세, 인컴 텍스하고 좀 틀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조기 은퇴 연금 연령은 이제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은퇴 시기는 66세부터 67세로 이제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 정상 은퇴 시보다는 30%를 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62세에 은퇴를 함으로써 우리가 정상제 은퇴 시 한 5년치 그거를 먼저 받으니까 그래서 30% 감해가지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세로 늦춰서 은퇴연금을 받게 되면 또 정상 은퇴 시보다는 그 늦게 받으니까 24%도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소셜연금은 SSA 1099 폼으로 발행이 되며 총소득이 25,000불까지가 될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싱글의 경우 34,000불, 그 다음 메리파인 조인트 경우 44,000불이 넘을 시에는
연금액의 85%까지가 텍스 인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SS를 받으신 경우 15% 정도의 위도홀딩 텍스를 그 매달 납부하시게 되면 세금 그 관리하는 데 좋다고 봐지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상용 회계사님이셨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11시 48분이 돼 갔고요. 마지막 몇 개 질문만 받고서 해야 될 텐데, 우선 지금 한 가지, 이 미국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는데요. 부동산이라 미국에 보고할 일이 없었는데 팔았을 때 양도소득을 애초에 미국 오기 전에 샀던 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도 2년 이상 거주한 양도세 혜택도 못 받고 한국, 미국 각각 세율 적용해서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조한옥 회계사님. 네. 예, 일단은 부동산 양도 차익은 이제 처음에 구입했을 때 가격과 매각했을 때 가격 차이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고요. 또 만약에 그 부동산을 중간에 소유하고 계신 기간에 임대를 해서 임대소득복을 하시면서 감가상각을 공제를 받았으면 그거를 또 그 환원시켜 리캡처라고 그러는데 환원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각했을 때는 세금 보호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국보다는 좀 셉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에 한국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한국에 납부하시는 세금을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시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만 한국에 계시지 않고 미국의 그 어떤 특별한 주, 인컴택스가 있는 주에서 사시면서 한국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그 거주하는 주가 또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추가적인 그 세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주정부 세액공제로 인정이 안 돼서 오히려 주정부 세금 부담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스틴 회장님. 네. 한국에는 고시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시가하고 판매가하고 비교를 해서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데요. 미국은 그것과 달리 그 샀던 가격의 구매가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납세자들이 빼먹는 게 캐피탈 임프루먼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증축을 하거나 또 리마델로 해가지고 고치거나 이런 것들을 빼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원가로 더해져서 본인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챙겨가지고 담당 CPA한테 주시면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마 좀 뒤늦게 이 지금 특별 방송을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올해 텍스 보고 시에 EDD 받은 것 연방 주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라고 한 번 더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뭐 연방 실업수당 받은 거요? 예, 실업수당 받은 것은 연방에서는 텍스able 인컴이 되질 않고 네. 연방에서는 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과세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연방에만 보고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되셨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우리 장상영 회계사님께서 이제 소셜 베네핏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미국에 온 지는 오래됐는데 최근에 소셜 보너를 받으셔서 이제 뭐 그동안 이 소셜 베네핏 받는 거에 대한 텍스가 좀 부족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다 받는 메디케어나 소셜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이용해 써가지고는 이제 과거 텍스 리턴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10년치 정도를 만약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10년치고 그래서 메디케어하고 그 소셜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한도에는 10년치의 것을 하시면 됩니다. 네. 소급해서. 네. 물론 이제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텍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페널티라든가 이자 부분은 감안해 되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텍스 리턴을 함으로써 오는 혜택이
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때문에 그 텍스 리턴을 꼭 하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못했던 것을 미리 할 수가 있군요. 네, 조한옥 회계사님. 예, 이제 그 한국에서 늦게 이민 오셨다고 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늦게 이민을 오시면 한국에서도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에 불입을 하시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또 미국에 오셔서 10년 이상 일을 하시면 이제 소셜연금을 받게 되시는데 지금 잘 안 알려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windfall provision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이 다뤄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양국가에서 어떤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중으로 그 받을 경우에 그 일부 부분이 그러니까 감액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windfall provision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부분에 그 퍼블리케이션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오셔서 30년을 일을 하셔야 감액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가지고 소셜 연금을 30년 이상을 납부를 하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연금을 온전하게 다 받으시는데 네. 30년을 채우지 못하시면 일부가 감액이 됩니다. 네. 그건 뭐 이제 사람마다 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룰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오늘 저렇게 네 분 모시고 특별히 세금 보고 세미나를 했는데 다뤄야 할 것이 사실 너무 방대하고 또 각자 궁금한 것이 너무 달라서 그것도 또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저 네 분 수고하셨는데 우선 장상용 회계사님부터 저 한 말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 팬데믹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보게 되면 그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같은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또 새로운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준순 회계사님. 예, 그 애청자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정말 코비드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요. 정말 올해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소망하는 많은 일들을 성취하는 정말 훌륭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우리 또 조한욱 회계사님. 네.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이 한 해를 지냈는데 아직도 바이러스는 이제 완전히 사그러들진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 세금 보고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바뀐 세법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2020년도 세금 보고 시 최대한 절세를 이루시길 바라고 또한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미리 좀 어느 정도 안들이 나와 있으니까 미리 관심을 가지셔서 좀 미리 그 절세 플랜을 세우시는 그런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한옥 회계사님이셨고요. 우리 또 저스틴 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한인 여러분, 먼저 힘내시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감보다는 차츰차츰 자신이 여기서 해야 할 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먼저 물어보고 하나라도 더 습득하고 찾아가면서 좌절과 실망 속에서 벗어나서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자신의 봄이 오기를 희망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저스틴 오 회장님을 비롯해서 조한욱 회계사님, 최준순 회계사님, 장상용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은 미슐린 가이드에 선정된 LA 명품 한식당 소반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하 외과,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선구자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른 벌금 CMM 기독의료 상조에 문의하세요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 진행의 이용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